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21일차 수업을 또 진행을 할 거고요. 전 시간에 우리가 도커라는 거를 설치하고 이제 몇 가지 명령어들을 좀 테스트해보고 했었는데, 오늘 원래 이제 우리가 설치해놓은 버추얼박스에 있는 CentOS에다가 우리가 MySQL 깔아놨던 거 이거 지우고 도커 컨테이너로 MySQL 새로 설치해서 연결한다고 했었죠. 근데 그거 전에 하나 내용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거 하기 전에 다른 거부터 좀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어제 수도 없이 도커 명령어 쓸 수 있게끔 처리까지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도커 이미지스 하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도커 PS 하면은 현재 돌아가고 있는 컨테이너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일단 이미지를 좀 하나 받을 겁니다. 도커 얘는 아예 명령어를 좀 깊게 가죠. 도커 run. 그러니까 우리 지금 원래 설치하는 거는 풀이었고, 설치 안 한 상태에서 run 돌리면 알아서 설치까지 하고 돌려주는 거 테스트 해봤었죠. 그래서 이제 굳이 따로 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run 하시면 됩니다. run.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알려드렸던 게 이제 명령어 run에 P랑 RM 그리고 그거 두 개밖에 안 했군요. 몇 가지를 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만 하면 엔진X를 실행을 할 거다, 엔진X라고 하는 이미지를 실행을 할 거다 인 상태인 건데, 없으면 설치까지 해주는 단계였죠. 그리고 런 할 건데 이거 붙이면 뭐였어요? 나중에 지울 때. 네, 이미지를 이제 컨테이너를 중지했을 때 기록이 남지 않고 아예 싹 지워주는 그런 역할이었죠. 그리고 이거 P 뭐였죠? 포트 포워딩이었죠. 80을 80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포트 포워딩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오늘은 몇 가지를 좀 추가적으로 배워볼 겁니다. 뭐 위치야 누가 먼저 쓰이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잠시만요. 자, 앞에다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D라고 하는 옵션이 또 있어요. 얘는 어떤 옵션이냐면, 잠깐만요. 얘는 이제 디태치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얘를 실행하고 나면 이제 컨테이너가 도는 거잖아요. 이미지를 실행하면 컨테이너가 생겨나고 컨테이너가 돌아간다 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D는요 이제 이 컨테이너를 돌리는 건 똑같아요. 똑같이 돌리는데 얘를 그냥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작업관리자를 윈도우에서 열었다고 보면은 애초에 컴퓨터를 딱 키자마자 돌고 있는 것들 있죠. 뭐 시작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걸 보면은 윈도우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키자마자 알아서 실행되고 알아서 돌고 있는 것들, 그럼 얘네들이 항상 백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뭐 언제든지 새로 실행시키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랑 상당히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이 실행된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유지하고 돌리고 있겠다 라고 하는 의미의 옵션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네. 이거를 다시 껐다 켜도 그냥 계속 돌아가겠다. 그거랑은 달라요. 그거랑은 다르고, 얘는, 이 D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HTTP 포트 포워딩 할 때 항상 D를 붙였었죠. SSH도 D를 붙이고, 네,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활성화가 되어 있다 이 개념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 깊게 들어가면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깊게 안 들어가고 그냥 간단하게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 D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얘를 -1 이런 식으로.
자, 이거는 이름만 봤을 때 뭐가 돼요? 그쵸, 이름 지어주는 거 같죠? 그거예요. 이미지를 실행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컨테이너죠. 근데 컨테이너 이름은 우리가 옵션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서 랜덤으로 알아서 만들어 줬었죠. 근데 우리가 이 옵션을 사용하면 이 이미지를 실행해서 만들어지는 컨테이너의 이름을 얘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테이너들을 여러 개 띄워서 관리를 할 건데 그때 이름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관리하기가 좀 더 용이하겠죠. 네임이라고 하는 옵션도 있는 거고. 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이렇게만 해서 실행을 하나 하도록 하죠. 잠깐만요. 자, 이러면 이름 정할 거고 없으면 다운로드 받아줄 거고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 항상 유지시킬 거고 컨테이너 중지시켜도 기록 안 남길 거고 포트 포워딩은 8080으로 처리가 될 거고. 근데 지금 이미 사용 중이라고 나오네요. 뭐라고 하네요. 80이 이미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걸 봅시다. PSA 없는데? 잠깐만, 지금 얘는 리눅스고 도커. 그러면 포트를 좀 바꾸죠. 8030으로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부터 합시다. 도커 RM F. 그래서 이거 말고 이거 우리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거 모든 컨테이너 삭제랑 모든 이미지 삭제랑 이거 두 개 한번 실행시켜 놓고 다시 run 명령어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이러면은 이제 별 문제 없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도커 이미지스도 확인을 해봐도 잘 들어있고 도커 ps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보시면은 원래 우리가 도커 ps 해서 봤을 때 여기 부분에 랜덤 이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진엑스 1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정한 이름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이 표기가 되게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잠깐만요.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잘려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포트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이거 좀 자, 이렇게 포트가 있는 거고 이 네임스가 다시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왜 이래?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푸티에서 보면은 이게 두 줄로 바뀌어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면 얘는 사실 이렇게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옆에가 공간이 잘리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버린 겁니다. 근데 내릴 때 이쁘게 못 내리고 제목도 타이틀도 타이틀대로 내려간 거고 내용도 내용대로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네, 이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네임이 엔진엑스 1이라고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삭제, 중지 같은 거 명령어 칠 때 컨테이너 ID에 식별 가능한 수준까지 적어주기로 했었는데 이름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름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겠죠. 그건 테스트를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엔진엑스를 설치를 했는데
들어가 볼까요? 192.168.103에 8030. 자, 지금 엔진X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하고 실행까지 했기 때문에 들어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로 한번 해보죠. 이제 얘가 뜨는 거는 확인을 했고, 알겠는데 진짜 내가 도커에 설치한 엔진X가 맞아? 라고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들어가서 수정해보고 다시 띄워보면 되잖아요. 내가 수정한 게 제대로 적용이 됐으면 얘가 맞을 거니까. 자, 해볼게요. 근데 이걸 할 때는 이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런할 때 볼륨 설정을 따로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볼륨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거예요. 볼륨은 어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유하는 폴더가 있다 얘기를 드리면서 이제 볼륨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볼륨도 방식이 3가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제 봤던 그 기본 값으로 세팅되어 있는 친구는 그냥 서로 공유하는 그런 볼륨이었다고 치면, 오늘은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워볼 겁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볼륨 설정을 안 했으니까 이 도커 안에 있는 그 엔진X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실행 중인 컨테이너 안에다가 명령어를 날려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도커 exec 라고 하고 컨테이너 이름을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쉘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면, ls 같은 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죠? 자, 이게 지금 나온 이 결과가 우리가 방금 다운로드하고 실행시켜서 만들어낸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 안에 ls라는 명령어가 쳐진 결과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엔진X 1이라는 이름을 가진 컨테이너 안에는 이러한 폴더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각각의 컨테이너가 우리가 뭐 DB 서버를 운영할 거다, 얘는 근데 리눅스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럼 이 컨테이너가 리눅스로 최적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잘못된 개념을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윈도우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도커 컨테이너로 돌렸을 때 얘를 뭐 윈도우처럼 최적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설명하다가 좀 잘못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컨테이너는 하나하나가 다 리눅스 환경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얘를 실행시키면 이제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컨테이너가 하나의 리눅스 환경이다, 그러니까 한 대의 PC 안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공간이라고는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헷갈리는 그런데요. 뭐 윈도우에서 잘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저기 넣는다 해가지고 어제처럼 잘 들어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그런 거는 좀 다른, 제가 좀 잘못 말한 건데, 아예 어저께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그건 그냥 버리셔도 되는데요. 네, 그냥 버리는 걸로 하죠. 괜히 헷갈리는 것보단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하나 다운로드하고 실행해서 컨테이너를 만들면, 이 컨테이너가 독립된 하나의 리눅스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우분투 환경이에요. 우분투 환경이라서 우리가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좀 다릅니다. 일단 지금 ls 같은 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도커 exec,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행 중인 컨테이너 안에다가 명령어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 무조건 exec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컨테이너 이름까지 나오는 거고, 이 뒤에서 이 지금 우리가 엔진X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가 어떤 OS 환경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보죠. cat etc 의 OS release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이제 데비안이라고 나오죠? 잠깐만, 이게 데비안이 우분투랑, 잠시만요. 우분투가 아니네요. 데비안이네요. 우분투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리눅스 환경이 하나가 잡혀 있다 라는 겁니다.
컨테이너가 만들어지면 그 컨테이너라고 하는 독립된 공간은 애초에 OS 운영체제가 리눅스처럼 세팅이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리눅스의 배포 버전은 데비안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리눅스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 이런 걸 할 거예요. apt get update. 자, 얘는 뭐냐면 지금 이 데비안 데비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리눅스 배포판 버전 안에서는 염이 없어요. 그래서 염 대신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apt-get 이라고 하는 염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사용했던 CentOS는 염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고, 얘는 이런 염이 없어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거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 이건 뭐 하는 거였어요? 우리 그 염 업데이트 하면 다 최신 패치 하는 거였죠. 얘도 그거예요.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자, 얘는 근데 금방 끝나요. 그리고 도커 exec 자, apt get install beam 이라고 하는 걸 할 거예요. 얘는 빔도 없어요. 그래서 빔을 설치를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빔을 받을 건데, 자, 이 빔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Y나 N 이런 이제 의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exec까지만 하고 명령어를 날리면 얘는 일회성 명령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cat 이건 그냥 파일 확인이죠. 그리고 ls 이것도 명령어 딱 치면 리스트 확인하고 끝이죠. 이런 단순한 일회성인 명령을 날릴 때에는 그냥 exec까지만 쳐도 되는데, 지금 얘는 실행을 시키면 중간에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명령어를 날린 게 아니라 중간에 입력을 또 해줘야 되죠. 이럴 때는 exec 뒤에다가 it라고 하는 걸 붙여야 돼요. 내가 지금 실행하는 명령어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exec 뒤에 it까지 붙인다. it는 옵션처럼 대시 하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install beam 이거를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엔진엑스를 안 쓴다고요? 지금 exec 다음에 nginx 아, 컨테이너 이름이 빠졌군요. 써줘야죠. 어떤 컨테이너에 들어갈지는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면 빔을 설치를 하면서 지금 물어보죠. 이렇게 y, n 이때 계속 할 거다 대답해 주면 되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한테 명령어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exec, 그리고 일회성이 아닐 때에는 it를 붙이는 이 과정, 뭐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사실 조금 불편해요. 왜냐면은 반복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쳐야 되는 명령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그 컨테이너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터 exec it nginx 1 bash. 얘는 지금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명령어가 bash죠. 그러면 이 bash 명령어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이 nginx 1 환경에 bash 쉘을 열겠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bash 쉘을 열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서 직접 명령어를 칠 수 있는 환경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그겁니다. 근데 이 bash 또한 마찬가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명령어가 아니라 아예 그 안에 머무르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t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이거 뭐야? 왜 나왔어? 이거 루트로 바뀌었죠? 루트로 바뀌면서 211, 513, BB, 51C7 이라고 나왔어요. 얘는 뭘까요? 네, 컨테이너 아이디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이 컨테이너 아이디 안에 루트로 우리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nginx 1이라고 하는 컨테이너 안으로 아예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저런 EXEC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거예요. 명령어,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 쳐가면. 근데 이제 구성 방식이 그 배포판 버전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센터웨이에서 썼던 거를 그대로 다 쓰지는 못하고 기본적인 거는 다 쓸 수 있겠지만 0 대신에 apt-get을 쓴다던가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하는 거, 그것만 좀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빔을 여기서 아까 설치 안 하고 여기 들어와서 설치했어도 돼요. 여기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apt-get install 빔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뭐 exec에 it를 붙이고 어쩌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지금 하면 아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냥 금방 끝난 거 같은데, 예, 맞아요. already 이미 최신 버전이 있다 라고 나오고 있죠. 변경된 사항 없이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환경 안에서 실제로 어디를 들어가야 될까요? 이 브라우저에서 접속했던 이 내용을 건드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네, 웹루트 폴더로 가야죠. 웹루트 폴더 어디 있어요? 엔진엑스 관련된 어딘가에 들어있겠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경로를 알려드릴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얘가 아마 로케이트도 없어요. 또 앱로케이트로 설치 또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제가 경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cd usr에 쉐어에 엔진엑스에 html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 ls 해보면 index.html 들어있죠. 그러면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cat index.html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비슷하게 나왔죠? 웰컴 투 엔진엑스 하면서. 자, 얘를 수정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수정하죠? 네, 빔 index.html 열어줘야죠. 우리 빔을 설치했으니까. 빔 설치 안 하면 이거 안 돼요. 빔이 없습니다, 데비안에는. 그러면 끼워넣기 모드로 들어와서 뭐 어디를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런 데다가 문자 좀 대충 넣어놓고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와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아, 내가 지금 보고 있던 게 진짜 컨테이너 안에 들어있는 엔진엑스 웹루트 폴더에 있는 index.html이 맞았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확인되셨으면은 이제부터는 이거 해볼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환경에서 우리가 들어와 있는 환경에서 나가려면 EXIT 하시면 돼요. 그럼 다시 코리아 IT로 온 거 보이시죠? 네, 아까 그 환경에서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나와서 하셔도 되고. 아니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됩니다. 이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실행되고 있는 컨테이너를 재시작할 거예요. 보세요. 도커 리스타트 엔진X1 이라고 할 겁니다. 지금 컨테이너, 해당 컨테이너 엔진X1이라는 애를 재시작, 리스타트 하겠다. 그러면 뭔가 됐나? 싶지만 된 거예요. 우리가 도커 ps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스테이터스 9세컨즈 나와있죠. 9초 전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만든 거는 16분 전. 우리가 처음에 설치하고 실행했을 때 컨테이너가 만들어졌을 거니까 그게 16분 전이고, 그리고 방금 껐다 켰으니까 9초 전에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껐다 켰어요. 우리가 수정한 내용 살아있을까요? 컨테이너가 지금 재시작을 했다라는 건 기존에 돌고 있는 컨테이너를 중지시킨 거고요, 다 시킨 거예요. 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RM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지해서 기록이 남았던 애는 지워졌죠. 그리고 새로 지금 방금 전에 킨 애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인데 한번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커 exec it nginx1 대쉬 여기로 들어가서 또 cd usr에 쉐어에 잠깐만
쉐어 맞는데? 쉐어에 엔진X에 HTML 들어간 다음에 ls 그리고 얘 index.html 여기서도 열어볼 수 있고 사실 우리 그냥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 해봤어도 돼요. 뭐가 됐든 어쨌든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제가 잠깐만요. 왜 남아있지? 뭐라? 남아있네요. 이게 왜 남아있지? 원래 안 남아있을 텐데. 잠깐만요. 다시 리스타트 하고 나서 그럼 이걸 한번 해보자. 리스타트 말고 지금 다시 센터OS 환경으로 나온 거예요. 코리아 IT 도커 스탑 엔진X 1 지워버리고 도커 RM 엔진X 1 엔진X 이거는 잠깐만요. 도커 PSA 아이고 없구나. 우리 RM 해놨으니까 참. 자 이러고 오케이. 자 그냥 리스타트 컨테이너만 껐다 켰을 때 우리가 기록이 지금 남아 있었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시 런을 하겠습니다. 런 네임 엔진X 1 그다음에 P 8030 80 그리고 엔진X 여기에 RM까지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실행을 했다는 얘기죠. PSA 돌고 있는 거 확인했고, 자 이러면 남아 있을까요? 이건 남아 있을까요? 이거는 안 남아 있겠죠. 왜냐면 아까 거는 그냥 현재의 컨테이너를 아예 지우고 다시 만든 게 아니라 껐다가 킨 거죠. 컨테이너 자체가 삭제된 적은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기록을 지우고 하는 것들이 이 RM 때문에 알아서 그런 과정이 벌어진다 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재시작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A라는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얘를 아예 없앴다가 다시 A를 만든 게 아니라 얘를 냅두고 그냥 A를 껐다 킨 상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정되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얘는 애초에 아예 지웠다가 다시 시작했죠. 그럼 아예 별개의 컨테이너겠죠. 우리가 자바 같은 데에서 이제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2개 찍어내면 그 객체 둘은 서로 다른 객체, 완전히 이런 느낌이에요. 똑같은 엔진X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컨테이너를 2개 만든 건데 처음에 만들었던 거를 아예 지우고 다시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이 중복돼도 상관이 없는 거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새로 고침 해주면 얘는 이제 없죠.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미지를 가지고요 컨테이너가 껐다 켜질 일이 좀 많아요, 작업하다 보면. 근데 컨테이너를 그냥 이렇게 리스타트로 껐다 키는 거 말고 아예 이렇게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껐다 킬 아예 새로 실행을 할 때마다 날아가 버리는 정보라면 우리가 작업하는 의미가 없어 버리니까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쵸? 그것 때문에 볼륨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확인을 해보면서 온 이유는 이제 볼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 좀 온 건데, 자, 도커에서의 볼륨이라는 개념에는 컨테이너에
데이터 유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로컬 이거는 호스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로컬에 컨테이너의 파일을 저장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게 도커 볼륨이에요. 자, 근데 지금 컨테이너는 뭔지 아시죠? 로컬은 어디일까요? 네, CentOS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로컬 호스트는 CentOS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윈도우가 아니에요. 얘 도커 기준에서 로컬은 CentOS. 왜냐면 도커가 CentOS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리눅스, 우리가 지금 접속하고 있는 이 CentOS 환경에 컨테이너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걸 의미한다 라는 건데, 얘네한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익명 볼륨이라는 게 있고요, 네임드 볼륨이라는 게 있고, 마운트 볼륨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얘랑 얘는 얘보다 안 좋아요. 근데 뭐가 안 좋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겠죠? 실제로는 여러분 이것만 쓰면 돼요. 이것만 쓰면 되는데 그래도 얘네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자, 익명 볼륨은요, 우리가 이제 볼륨의 의미는 이거니까 컨테이너의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든다, 이런 의미인데, 익명 볼륨 방식으로 만들면 로컬 PC 어딘가에 저장을 합니다. 랜덤이에요. 랜덤이라고 보기면 좀 그렇고 그냥 지 멋대로 해버려요. 어딘가에 넣어놔요. 그리고 얘는 이제 컨테이너 종료와 함께 사라집니다. 사실상 우리가 볼륨을 쓰는 의미가 부합하지 않는 거죠. 얘는 그 데이터 유지가 불가능한 애예요. 컨테이너를 꺼버리면 얘도 같이 사라져버리니까. 근데 얘는 이제 좀 이런 의미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얘가 남아있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아예 불필요한 것 같으면 그냥 없애버리면 그만인데, 얘를 남겨놓는 이유, 나중에 이제 볼륨을 병합할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 막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볼륨을 병합하는 말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볼륨들을 좀 합칠 때, 그럴 때 사용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이 네임드 볼륨 같은 경우는 얘도 로컬 PC 어딘가에 저장을 해요. 자, 근데 얘는 이름이 지정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따로 지우지 않으면 유지가 된다. 그리고 얘는 추후에 다른 컨테이너에 붙일 수 있다. 자, 익명과 네임드는 이런 애들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실제로 해볼 거예요. 그럼 마운트, 얘가 제일 좋은 거라고 했는데 얘는 뭘까요? 자, 호스트 PC 특정 폴더와 컨테이너 특정 폴더를 동기화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제 도커 딱 설치하고서 봤던 그 공유 폴더 있죠? 걔는 누구에 해당하겠어요? 어떤 볼륨에 해당할까요? 제가 윈도우 환경 그 사용자 폴더 안에 애드미니스트레이터 안에서 파일을 만들거나 뭐 바탕화면 들어가서 폴더를 만들었더니 어디서 확인이 됐죠? 도커 툴박스에서 확인이 됐죠. 그러면은 윈도우에 있는 호스트 PC 윈도우랑 그 도커 툴박스라고 하는 거기서 만들어진 컨테이너랑 특정 폴더가 동기화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제 그 간단하게 지나갔던 볼륨은 이런 겁니다 하고 지나갔던 그 내용은 마운트 볼륨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얘는 컨테이너의 파일이 호스트를 덮었으면
호스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호스트의 파일을 컨테이너로 덮어 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파일이 폴더가 동기화됐죠. 동기화가 됐다라는 건 지금 호스트 PC에 있는 이 폴더 그리고 컨테이너에 있는 이 폴더 두 개가 같은 폴더로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 폴더를 구성하는 그 기본을 호스트에 있는 내용을 넣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를 구성을 해버리면, 만약에 이게 호스트 PC에서 좀 꽤나 중요한 폴더를 우리가 잘못 엮었대요. 그럼 컨테이너 실행하자마자 컨테이너가 여기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호스트 PC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마운트 볼륨을 사용해서 연결해 놓은 이 폴더 안의 내용들은 이제 호스트, 여기가 컨테이너 폴더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지금 두 폴더를 이렇게 하나를 바라보게 묶어 놨어요. 이 상태에서 이 폴더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이 폴더의 기본 값은 얘로 가는 거예요. 얘 걸로. 자, 어제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C 드라이브에 있는 사용자 폴더, 걔가 마운트 볼륨이라 그랬죠. 근데 그게 컨테이너에 있는 폴더 안의 내용으로 덮어 씌워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린 사용자 폴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컨테이너에는 사용자 폴더에 뭐 아무것도 들어있는 게 없었을 거니까. 왜 이게 이렇게 동작하는지 아시겠죠? 호스트 PC를 유지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컨테이너가 본인의 내용을 호스트 PC로 덮어 씌지 않고 호스트 PC에 있는 내용이 컨테이너 폴더로 덮어 씌워진다. 그래서 처음에 딱 이 공유 볼륨을 만들어내면 얘의 내용을 기반으로 얘가 채워진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하나 여기서 컨테이너 폴더에서 직접 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이게 여기에도 남는다. 그럼 어차피 얘를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에도 남는다. 이 개념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간단하게 도커 볼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설명만 들어서는 뭔지 잘 모르니까 직접 해봐야겠죠? 자, 일단은 수업 페이지에 있는 또 이미지도 삭제하죠. 그냥 이제 깔끔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지워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볼륨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볼륨은 언제 만들어야 될까요? 볼륨에 대한 얘기는 언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까요? 네, 컨테이너 만들 때. 그럼 언제? 이미지 실행할 때. 우리가 아까 도커 런 해서 나왔던 그 명령어에다가 같이 끼워 넣어주면 돼요. 자, 도커 런 네임 nginx 1 그리고 d p 그리고 8030에 80 그리고 rm.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아까 했던 거고, 이제 볼륨에 대한 옵션, 볼륨은 V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이 V를 만들 거고요. 그럼 이 옵션 뒤에 오는 내용이 볼륨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륨 V라고 하는 옵션을 열어놓고 USR에 쉐어에 nginx에 html이라고 경로를 적었어요. 이건 이제 절대 경로겠죠? 루트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nginx 1 컨테이너 안에 있는 웹 루트 폴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폴더를 익명 볼륨에서 이제 여기는 컨테이너를 실행시킬 때 이 볼륨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설정을 할 때 지금 컨테이너 안에 있는 폴더 경로를 넣어주고, 이게 지금 익명 볼륨 방식이거든요. 이게 딱 경로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 폴더에 대한 볼륨 폴더가 로컬 PC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얘는 이름이 있어요. 이게 찾아볼 수 있나? 좀 애매한데, 아무튼 로컬 PC 어딘가에 저장이 되는 익명 볼륨을 지금 만드는 방식인데, 여기에 적어주는 경로는 실제 엔진X 1 컨테이너 안에 있는 웹 루트 폴더 경로를 우리가 적어준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뭔가 만들어졌겠죠? 실행이 돼서 컨테이너가 생성이 됐을 거예요. 도커 ps로 보면 들어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볼륨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도커 볼륨 ls 보이세요? 볼륨 네임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아무렇게나 난수로 만들어지는 거죠. 난수, 그 문자랑 섞여서 난수처럼 암호화가 된 것처럼 만들어져요. 이게 잠깐만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얘를 이렇게 해봅시다. 수도 로케이트 37C52D33 수도 로케이트 DB. 찾을 수는 있네요. 들어갈 수는 있네요. 이 이름을 검색하니까 나오네요. 실제로 어딘가에 저장을 해줬고 그 어딘가가 여기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름을 랜덤으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직접 찾아서 보고 들어가야만 한다 라는 식으로 되네요. 써볼 수 있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익명 볼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특징이 컨테이너가 종료되면 같이 사라진다 그랬죠. 자, 이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도커 exec it 엔진 x1 배쉬, 얘 배쉬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들어와서 이거 또 해줘야 돼요. 아까 했던 거 이거 한번 해주고, 뭐야 이거 다시 할게요. 이거 해주고 이제 빔이 없으니까 빔도 설치를 해야 되겠죠. apt get install 빔. 근데 여기도 이게 가능해요. 그냥 안 물어보고 하는 거, 다 Y 해버리는 거. 그럼 얘가 빔 설치를 완료를 해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웹루트 폴더로 들어가 봐야겠죠. usr에 쉐어에 엔진X의 HTML 들어가서 빔으로 열어보겠습니다. index.html. 자, 그리고 들어간 다음에 아까처럼 수정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얘는 똑같겠죠? 8030 똑같이 열었으니까 수정이 됐어요. 잘 수정이 됐구나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나간 다음에 자, 아까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도커 볼륨 ls 수도 로케이트 37C52 여기로 한번 이동해서 저 index.html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cd cat index.html. 자, 얘는 안 바뀌었죠. 얘는 왜 안 바뀔까요? 애초에 동기화는 얘만 동기화를 하는 거예요. 얘는 동기화인데 얘네들은 그냥 이 똑같은 폴더로 만들어 주기밖에 안 해요. 얘는 지금 들어와서 봤는데 안 바뀌어 있잖아요. 그쵸? 얘는 여기 바뀌었으면은 요 위에 랜덤 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없죠. 그냥 폴더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익명으로 볼륨을 하나 생성을 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약간 로컬에 백업해 놓는다 의 개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인데, 자, 얘를 이제 꺼볼게요. 도커 스탑 엔진 x1 꺼졌을 거고, 여기서 도커 볼륨 ls 보면 얘 컨테이너 꺼지니까 같이 사라졌죠. 없어요.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런을 다시 했다. 볼륨에 대한 얘기 그대로 있고, 아까 했던 익명 볼륨 만드는 명령어로 런 다시 했다. 자, 당연히 방금 전에 수정했던 내용은 안 남아 있겠죠. 확인해 보려면 얘만 새로 고침해봐도 되는 거죠. 익명 볼륨, 그러니까 별로 딱히 좋을 게 없어요. 우리한테 우리가 막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익명 볼륨은 이런 거다 라는 거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네임드 볼륨부터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정리한 내용은 수업 페이지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